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잠 못 이루는 밤,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해온 뇌와 신경계의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불안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생물학적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우리 스스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줄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막연한 추측이나 위로의 말을 넘어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명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형성되는지, 불안은 뇌의 어느 곳에 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뇌의 회로를 재설계하고 요동치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마침내 우리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통해 더 깊은 평안과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를 이해하는 것은 뇌를 지배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의 주인이 될 때 두려움은 성장의 연료가 되고 불안은 더 깊은 자기인식을 위한 감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 깊숙한 곳, 측두엽 안쪽에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편도체입니다. 이 편도체는 외부의 위협을 감지하는 우리 뇌의 조기 경보 시스템, 즉 원시적인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느낄 때 그 감각 정보는 뇌의 중계소인 시상을 거칩니다. 이때 정보는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빠르지만 거친 저속도로입니다. 이 길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가 즉시 편도체로 전달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숲속에서 뱀처럼 보이는 나뭇가지를 보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을 움찔하며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 는 생존 본능이죠. 다른 하나는 느리지만 정교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을 통해 정보는 대뇌피질, 특히 우리 뇌의 현명한 사령관이라 불리는 전전두피질로 보내져 면밀한 분석을 거칩니다. 사령관은 잠깐, 저건 뱀이 아니라 그냥 나뭇가지잖아. 괜찮아 라고 판단하며 편도체에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뇌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상하부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스위치를 켭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동공이 확장되며 혈관으로 아드레날린이 쏟아져 나와 온몸의 근육이 즉각적인 행동에 대비합니다. 동시에 가슴이 조여오고 속이 울렁거리는 등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주관적인 느낌이 순식간에 온몸을 지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성적인 생각이 개입하기도 전에 찰나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현명한 사령관, 즉 전전두피질이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은 편도체의 경보를 재해석하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발표에 대한 긴장감이지 생명의 위협이 아니야 와 같이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평가할 때 전전두피질이 활동이 증가하면서 편도체의 과도한 흥분은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향식 통제입니다. 문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과거의 트라우마가 이 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편도체에서 뇌간으로 이어지는 위협 반응 회로는 강화시키고 반대로 전전두피질이 진정 회로는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심지어 전전두피질이 신경세포를 위축시켜 사령관의 통제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편도체의 신경세포는 더 민감하고 두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한 뇌가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납치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위협 감지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 덕분입니다. 뇌는 굳어있는 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찰흙과 같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인지행동 치료, 혹은 점진적 노출 훈련과 같은 연습을 통해 전전두피질 회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하면 편도체를 제어하는 시냅스 연결이 강화됩니다.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 우리는 뇌의 평온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안전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마주하는 훈련은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성을 높여 뇌가 그 자극을 위협이 아닌 안전으로 재분류하도록 가르칩니다. 더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길고 느린 날숨은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낮추고 뇌의 흥분도를 떨어뜨립니다. 마치 몸이 뇌에게 나는 지금 안전해라고 직접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시야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야를 좁혀 한 곳에 집중할 때 뇌는 긴장 상태가 되지만 의식적으로 시야를 넓혀 주변 전체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파노라마 시야를 만들면 뇌는 탁 트인 안전한 공간에 있다고 인식하여 편도체의 활동을 줄입니다. 우리의 자세 또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자세는 뇌에 자신감과 안정감을 전달하여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두려움이란 하나의 고정된 감정이 아니라 원시적인 경보 시스템과 이성적인 통제 센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흡, 시야, 자세, 생각의 재구성 등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 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심호흡 한 번, 시야를 넓히는 잠깐의 순간, 두려움에 맞서는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전전두피질에 힘을 실어주는 한 표가 됩니다. 그렇게 반복을 통해 한때 위험으로 해석되었던 신호는 관리 가능한 도전으로 재분류되고 생생한 두려움의 신호는 적응과 성장을 위한 촉매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인 자율신경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심장 박동, 호흡, 소화 등 생명활동의 거의 모든 것을 조율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주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둘은 단순히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순간순간 미세하게 조절되는 다이얼과 같습니다. 교감신경, 즉 엑셀이 밟히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오르며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방출되어 즉각적인 행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소화기관으로 가던 혈액은 골격근으로 방향을 틀고 동공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확장됩니다. 이 모든 신체적 변화가 합쳐져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는 강렬한 내장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엑셀이 언제나 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교감신경, 즉 브레이크는 항상 대기하며 균형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신경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늦추고 소화 효소를 분비하며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몸을 휴식 및 소화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불안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그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는 바로 이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이 춤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바로 심박 변이도입니다.
심박 변이도가 높다는 것은 자율신경계가 유연하여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민첩하게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는 앞서 언급한 호흡입니다. 특히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하는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의 브레이크를 직접적으로 밟는 행위입니다. 매번의 의도적인 긴 날숨은 심장 박동 사이의 간격을 늘려 미세한 회복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몇 분간 반복되면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설정갑이 평온 쪽으로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이러한 호흡은 단순히 뇌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감각을 해석하는 뇌 영역인 전방섬엽의 활동을 줄이고 현명한 사령관인 내측 전전두피질과 경보기인 편도체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여 몸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상향식과 하향식 양쪽에서 동시에 전달합니다. 자세와 움직임 역시 자율신경계 회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든 자세는 척추 근육의 수용체를 통해 뇌의 안정감과 준비 태세의 신호를 보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리드미컬한 신체 활동은 교감신경의 소음을 간접적으로 줄여줍니다. 단 5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소용돌이 치는 공황 발작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주의 분산 효과를 넘어 자율신경계의 균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수면의 질, 심지어 사회적 연결마저도 이 시스템을 조율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부교감 신경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뜻한 눈 맞춤이나 진심 어린 미소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신호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계는 모든 연령대에서 훈련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공명호흡이나 요가, 니드라와 같은 수련은 몇 주에 걸쳐 미주 신경에게 연결을 강화하고 교감 신경 활성화의 역치를 재조정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관리 가능한 도전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의도적인 연습으로 시작된 것은 시냅스 가소성을 통해 뇌에 새로운 자율신경계의 평형 상태가 각인되면서 점차 타고난 기질과 같은 회복 탄력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두 가지 조절 레버, 호흡과 시야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외부 공간의 단서를 감시하는 뇌회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 1분 안에 신경계를 각성 상태나 깊은 평온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몰려올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생리학적 한숨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끝까지 들이마십니다. 폐가 가득 찼다고 느껴질 때 거기서 한 번 더 짧게 숨을 들이마셔 폐의 작은 공기주머니들까지 완전히 팽창시킵니다. 그런 다음 입으로 아주 길고 천천히 모든 공기를 내뱉습니다. 단 한 번의 생리학적 한숨은 혈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뇌의 교감신경의 흥분을 늦추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동시에 길어진 날숨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즉각적인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과정을 2-3번 반복하면 몸 전체가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발표나 운동 경기 전에 각성 수준을 높여야 할 때는 코를 통해 짧고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반복하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은 일방적인 브레이크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스로틀인 셈입니다. 시야 역시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시야를 좁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교감신경을 더욱 흥분시켜 긴장도를 높입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시선을 들어 멀리 보고 시야를 넓혀 방의 양쪽 벽이나 창밖의 풍경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해보십시오. 이 파노라마 시야는 뇌에 지금 나는 넓고 안전한 공간에 있으며 위협은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편도체의 활동이 억제되고 명상 상태와 유사한 뇌파가 나타납니다. 생리학적 한숨과 파노라마 시야를 결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직후 시야를 넓게 확장하는 것을 단 30초만 실행해도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이 실험실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도구들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입니다. 명상 앱이나 상담 예약과 달리 우리의 폐와 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나 많은 시간 없이도 가장 바쁘고 압박감이 심한 환경 속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내장된 상태 조절 제어판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열쇠는 신경 가소성을 활용한 반복입니다. 두려움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아니라 수정 가능한 기억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기억을 떠올리거나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 기억과 관련된 뇌의 신경회로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약 6시간 동안 재강화 창이라는 분자적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기억을 업데이트할 준비를 합니다. 점진적 노출요법, 상상훈련, 심지어 가상현실 체험 등을 통해 이 창이 열려 있는 동안 안전 신호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면 뇌는 기존의 위협 예측을 새로운 안전 예측으로 덮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같은 단서를 마주했을 때 편도체가 경보를 울릴 확률이 점차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숲속에 난 무서운 길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걸어 다님으로써 그 길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산책로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은 이 과정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의 노출 경험을 재생하며 안전하다는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공포 회로는 가지치기 하듯 정리합니다. 이 반복은 학습 영역이라 불리는 강도의 스위트 스폿에 머물러야 합니다. 뇌의 가소성을 촉발할 만큼 충분히 각성되지만 전전두피질이 통제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너무 압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안전하게 쌓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거미 사진을 5초간 쳐다본 후 생리학적 한숨을 쉬고 이건 그냥 그림일 뿐이야 라고 되뇌는 작은 반복조차도 몇 주에 걸쳐 수백 번의 재강화 사건을 만들어내며 이업 회로의 시냅스 가중치를 조금씩 아래로 밀어냅니다. 수천 번의 작지만 의도적인 반복이 모여 마침내 우리 신경계의 안전과 위협에 대한 예측 모델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를 뇌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뇌의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이해하고 다스리고 심지어 우리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호흡이라는 닻을 내리고 시야라는 키를 조종하며 반복이라는 노를 저어 우리는 마음의 상태라는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항해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평온과 함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놀라운 뇌의 힘을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잠 못 이루는 밤,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해온 뇌와 신경계의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불안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생물학적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우리 스스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줄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막연한 추측이나 위로의 말을 넘어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명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형성되는지, 불안은 뇌의 어느 곳에 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뇌의 회로를 재설계하고 요동치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마침내 우리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통해 더 깊은 평안과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를 이해하는 것은 뇌를 지배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의 주인이 될 때 두려움은 성장의 연료가 되고 불안은 더 깊은 자기인식을 위한 감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 깊숙한 곳, 측두엽 안쪽에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편도체입니다. 이 편도체는 외부의 위협을 감지하는 우리 뇌의 조기 경보 시스템, 즉 원시적인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느낄 때 그 감각 정보는 뇌의 중계소인 시상을 거칩니다. 이때 정보는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빠르지만 거친 저속도로입니다. 이 길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가 즉시 편도체로 전달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숲속에서 뱀처럼 보이는 나뭇가지를 보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을 움찔하며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 는 생존 본능이죠. 다른 하나는 느리지만 정교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을 통해 정보는 대뇌피질, 특히 우리 뇌의 현명한 사령관이라 불리는 전전두피질로 보내져 면밀한 분석을 거칩니다. 사령관은 잠깐, 저건 뱀이 아니라 그냥 나뭇가지잖아. 괜찮아 라고 판단하며 편도체에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뇌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상하부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스위치를 켭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동공이 확장되며 혈관으로 아드레날린이 쏟아져 나와 온몸의 근육이 즉각적인 행동에 대비합니다. 동시에 가슴이 조여오고 속이 울렁거리는 등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주관적인 느낌이 순식간에 온몸을 지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성적인 생각이 개입하기도 전에 찰나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현명한 사령관, 즉 전전두피질이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은 편도체의 경보를 재해석하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발표에 대한 긴장감이지 생명의 위협이 아니야. 와 같이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평가할 때 전전두피질이 활동이 증가하면서 편도체의 과도한 흥분은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향식 통제입니다. 문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과거의 트라우마가 이 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편도체에서 뇌간으로 이어지는 위협 반응 회로는 강화시키고 반대로 전전두피질이 진정 회로는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심지어 전전두피질이 신경세포를 위축시켜 사령관의 통제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편도체의 신경세포는 더 민감하고 두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한 뇌가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납치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위협 감지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 덕분입니다. 뇌는 굳어있는 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찰흙과 같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인지행동 치료, 혹은 점진적 노출 훈련과 같은 연습을 통해 전전두피질 회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하면 편도체를 제어하는 시냅스 연결이 강화됩니다.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 우리는 뇌의 평온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안전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마주하는 훈련은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성을 높여 뇌가 그 자극을 위협이 아닌 안전으로 재분류하도록 가르칩니다. 더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길고 느린 날숨은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낮추고 뇌의 흥분도를 떨어뜨립니다. 마치 몸이 뇌에게 나는 지금 안전해라고 직접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시야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야를 좁혀 한 곳에 집중할 때 뇌는 긴장 상태가 되지만 의식적으로 시야를 넓혀 주변 전체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파노라마 시야를 만들면 뇌는 탁 트인 안전한 공간에 있다고 인식하여 편도체의 활동을 줄입니다. 우리의 자세 또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자세는 뇌에 자신감과 안정감을 전달하여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두려움이란 하나의 고정된 감정이 아니라 원시적인 경보 시스템과 이성적인 통제 센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흡, 시야, 자세, 생각의 재구성 등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 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심호흡 한 번, 시야를 넓히는 잠깐의 순간, 두려움에 맞서는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전전두피질에 힘을 실어주는 한 표가 됩니다. 그렇게 반복을 통해 한때 위험으로 해석되었던 신호는 관리 가능한 도전으로 재분류되고 생생한 두려움의 신호는 적응과 성장을 위한 촉매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인 자율신경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심장 박동, 호흡, 소화 등 생명활동의 거의 모든 것을 조율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주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둘은 단순히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순간순간 미세하게 조절되는 다이얼과 같습니다. 교감신경, 즉 엑셀이 밟히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오르며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방출되어 즉각적인 행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소화기관으로 가던 혈액은 골격근으로 방향을 틀고 동공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확장됩니다. 이 모든 신체적 변화가 합쳐져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는 강렬한 내장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엑셀이 언제나 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교감신경, 즉 브레이크는 항상 대기하며 균형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신경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늦추고 소화 효소를 분비하며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몸을 휴식 및 소화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불안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그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는 바로 이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이 춤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바로 심박변이도입니다. 심박변이도가 높다는 것은 자율신경계가 유연하여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민첩하게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는 앞서 언급한 호흡입니다.
특히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하는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의 브레이크를 직접적으로 밟는 행위입니다. 매번의 의도적인 긴 날숨은 심장 박동 사이의 간격을 늘려 미세한 회복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몇 분간 반복되면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설정갑이 평온 쪽으로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이러한 호흡은 단순히 뇌간의 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감각을 해석하는 뇌 영역인 전방섬엽의 활동을 줄이고 현명한 사령관인 내측 전전두피질과 경보기인 편도체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여 몸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상향식과 하향식 양쪽에서 동시에 전달합니다. 자세와 움직임 역시 자율신경계 회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든 자세는 척추 근육의 수용체를 통해 뇌의 안정감과 준비태세의 신호를 보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리드미컬한 신체 활동은 교감신경의 소음을 간접적으로 줄여줍니다. 단 5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소용돌이 치는 공황 발작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주의 분산 효과를 넘어 자율신경계의 균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수면의 질, 심지어 사회적 연결마저도 이 시스템을 조율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부교감 신경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뜻한 눈 맞춤이나 진심 어린 미소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신호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계는 모든 연령대에서 훈련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공명호흡이나 요가, 니드라와 같은 수련은 몇 주에 걸쳐 미주 신경액의 연결을 강화하고 교감 신경 활성화의 역치를 재조정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관리 가능한 도전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의도적인 연습으로 시작된 것은 시냅스 가소성을 통해 뇌에 새로운 자율신경계의 평형상태가 각인되면서 점차 타고난 기질과 같은 회복 탄력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두 가지 조절 레버, 호흡과 시야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외부 공간의 단서를 감시하는 뇌회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 1분 안에 신경계를 각성 상태나 깊은 평온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몰려올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생리학적 한숨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끝까지 들이마십니다. 폐가 가득 찼다고 느껴질 때 거기서 한 번 더 짧게 숨을 들이마셔 폐의 작은 공기주머니들까지 완전히 팽창시킵니다. 그런 다음 입으로 아주 길고 천천히 모든 공기를 내뱉습니다. 단 한 번의 생리학적 한숨은 혈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뇌의 교감신경의 흥분을 늦추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동시에 길어진 날숨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즉각적인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면 몸 전체가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발표나 운동 경기 전에 각성 수준을 높여야 할 때는 코를 통해 짧고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반복하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은 일방적인 브레이크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스로틀인 셈입니다. 시야 역시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시야를 좁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교감신경을 더욱 흥분시켜 긴장도를 높입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시선을 들어 멀리 보고 시야를 넓혀 방의 양쪽 벽이나 창밖의 풍경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해보십시오. 이 파노라마 시야는 뇌에 지금 나는 넓고 안전한 공간에 있으며 위협은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편도체의 활동이 억제되고 명상 상태와 유사한 뇌파가 나타납니다. 생리학적 한숨과 파노라마 시야를 결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직후 시야를 넓게 확장하는 것을 단 30초만 실행해도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이 실험실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도구들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입니다. 명상 앱이나 상담 예약과 달리 우리의 폐와 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나 많은 시간 없이도 가장 바쁘고 압박감이 심한 환경 속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내장된 상태 조절 제어판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열쇠는 신경가소성을 활용한 반복입니다. 두려움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아니라 수정 가능한 기억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기억을 떠올리거나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 기억과 관련된 뇌의 신경회로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약 6시간 동안 재강화 창이라는 분자적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기억을 업데이트할 준비를 합니다. 점진적 노출요법, 상상훈련, 심지어 가상현실 체험 등을 통해 이 창이 열려있는 동안 안전 신호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면 뇌는 기존의 위협 예측을 새로운 안전 예측으로 덮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같은 단서를 마주했을 때 편도체가 경보를 울릴 확률이 점차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숲속에 난 무서운 길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걸어 다님으로써 그 길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산책로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은 이 과정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의 노출 경험을 재생하며 안전하다는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공포 회로는 가지치기 하듯 정리합니다. 이 반복은 학습 영역이라 불리는 강도의 스위트 스폿에 머물러야 합니다. 뇌의 가소성을 촉발할 만큼 충분히 각성되지만 전전두피질이 통제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너무 압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안전하게 쌓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거미 사진을 5초간 쳐다본 후 생리학적 한숨을 쉬고 이건 그냥 그림일 뿐이야 라고 되뇌는 작은 반복조차도 몇 주에 걸쳐 수백 번의 재강화 사건을 만들어내며 이협 회로의 시냅스 가중치를 조금씩 아래로 밀어냅니다. 수천 번의 작지만 의도적인 반복이 모여 마침내 우리 신경계의 안전과 위협에 대한 예측 모델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를 뇌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뇌의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이해하고 다스리고 심지어 우리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호흡이라는 닻을 내리고 시야라는 키를 조종하며 반복이라는 노를 저어 우리는 마음의 상태라는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항해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평온과 함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놀라운 뇌의 힘을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잠 못 이루는 밤,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해온 뇌와 신경계의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불안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생물학적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우리 스스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줄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막연한 추측이나 위로의 말을 넘어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명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형성되는지, 불안은 뇌의 어느 곳에 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뇌의 회로를 재설계하고 요동치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마침내 우리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통해 더 깊은 평안과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를 이해하는 것은 뇌를 지배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의 주인이 될 때 두려움은 성장의 연료가 되고 불안은 더 깊은 자기인식을 위한 감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 깊숙한 곳, 측두엽 안쪽에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편도체입니다. 이 편도체는 외부의 위협을 감지하는 우리 뇌의 조기 경보 시스템, 즉 원시적인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느낄 때 그 감각 정보는 뇌의 중계소인 시상을 거칩니다. 이때 정보는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빠르지만 거친 저속도로입니다. 이 길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가 즉시 편도체로 전달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숲속에서 뱀처럼 보이는 나뭇가지를 보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을 움찔하며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 는 생존 본능이죠. 다른 하나는 느리지만 정교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을 통해 정보는 대뇌피질, 특히 우리 뇌의 현명한 사령관이라 불리는 전전두피질로 보내져 면밀한 분석을 거칩니다. 사령관은 잠깐, 저건 뱀이 아니라 그냥 나뭇가지잖아. 괜찮아 라고 판단하며 편도체에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뇌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상하부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스위치를 켭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동공이 확장되며 혈관으로 아드레날린이 쏟아져 나와 온몸의 근육이 즉각적인 행동에 대비합니다. 동시에 가슴이 조여오고 속이 울렁거리는 등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주관적인 느낌이 순식간에 온몸을 지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성적인 생각이 개입하기도 전에 찰나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현명한 사령관, 즉 전전두피질이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은 편도체의 경보를 재해석하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발표에 대한 긴장감이지 생명의 위협이 아니야 와 같이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평가할 때 전전두피질이 활동이 증가하면서 편도체의 과도한 흥분은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향식 통제입니다. 문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과거의 트라우마가 이 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편도체에서 뇌간으로 이어지는 위협 반응 회로는 강화시키고 반대로 전전두피질이 진정 회로는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심지어 전전두피질이 신경세포를 위축시켜 사령관의 통제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편도체의 신경세포는 더 민감하고 두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한 뇌가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납치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위협 감지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 덕분입니다. 뇌는 굳어있는 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찰흙과 같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인지행동 치료, 혹은 점진적 노출 훈련과 같은 연습을 통해 전전두피질 회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하면 편도체를 제어하는 시냅스 연결이 강화됩니다.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 우리는 뇌의 평온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안전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마주하는 훈련은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성을 높여 뇌가 그 자극을 위협이 아닌 안전으로 재분류하도록 가르칩니다. 더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길고 느린 날숨은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낮추고 뇌의 흥분도를 떨어뜨립니다. 마치 몸이 뇌에게 나는 지금 안전해라고 직접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시야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야를 좁혀 한 곳에 집중할 때 뇌는 긴장 상태가 되지만 의식적으로 시야를 넓혀 주변 전체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파노라마 시야를 만들면 뇌는 탁 트인 안전한 공간에 있다고 인식하여 편도체의 활동을 줄입니다. 우리의 자세 또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자세는 뇌에 자신감과 안정감을 전달하여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두려움이란 하나의 고정된 감정이 아니라 원시적인 경보 시스템과 이성적인 통제 센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흡, 시야, 자세, 생각의 재구성 등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 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심호흡 한 번, 시야를 넓히는 잠깐의 순간, 두려움에 맞서는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전전두피질에 힘을 실어주는 한 표가 됩니다. 그렇게 반복을 통해 한때 위험으로 해석되었던 신호는 관리 가능한 도전으로 재분류되고 생생한 두려움의 신호는 적응과 성장을 위한 촉매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인 자율신경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심장 박동, 호흡, 소화 등 생명활동의 거의 모든 것을 조율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주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둘은 단순히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순간순간 미세하게 조절되는 다이얼과 같습니다. 교감신경, 즉 엑셀이 밟히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오르며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방출되어 즉각적인 행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소화기관으로 가던 혈액은 골격근으로 방향을 틀고 동공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확장됩니다. 이 모든 신체적 변화가 합쳐져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는 강렬한 내장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엑셀이 언제나 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교감신경, 즉 브레이크는 항상 대기하며 균형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신경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늦추고 소화 효소를 분비하며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몸을 휴식 및 소화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불안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그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는 바로 이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이 춤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바로 심박변이도입니다. 심박변이도가 높다는 것은 자율신경계가 유연하여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민첩하게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는 앞서 언급한 호흡입니다. 특히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하는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의 브레이크를 직접적으로 밟는 행위입니다. 매번의 의도적인 긴 날숨은 심장 박동 사이의 간격을 늘려 미세한 회복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몇 분간 반복되면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설정값이 평온 쪽으로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이러한 호흡은 단순히 뇌간의 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감각을 해석하는 뇌 영역인 전방섬엽의 활동을 줄이고 현명한 사령관인 내측 전전두피질과 경보기인 편도체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여 몸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상향식과 하향식 양쪽에서 동시에 전달합니다. 자세와 움직임 역시 자율신경계 회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든 자세는 척추 근육의 수용체를 통해 뇌의 안정감과 준비 태세의 신호를 보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리드미컬한 신체 활동은 교감신경의 소음을 간접적으로 줄여줍니다. 단 5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소용돌이 치는 공황 발작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주의 분산 효과를 넘어 자율신경계의 균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수면의 질, 심지어 사회적 연결마저도 이 시스템을 조율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부교감 신경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뜻한 눈 맞춤이나 진심 어린 미소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신호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계는 모든 연령대에서 훈련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공명호흡이나 요가, 니드라와 같은 수련은 몇 주에 걸쳐 미주 신경액의 연결을 강화하고 교감 신경 활성화의 역치를 재조정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관리 가능한 도전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의도적인 연습으로 시작된 것은 시냅스 가소성을 통해 뇌에 새로운 자율신경계의 평형 상태가 각인되면서 점차 타고난 기질과 같은 회복 탄력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두 가지 조절 레버, 호흡과 시야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외부 공간의 단서를 감시하는 뇌회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 1분 안에 신경계를 각성 상태나 깊은 평온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몰려올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생리학적 한숨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끝까지 들이마십니다. 폐가 가득 찼다고 느껴질 때 거기서 한 번 더 짧게 숨을 들이마셔 폐의 작은 공기주머니들까지 완전히 팽창시킵니다. 그런 다음 입으로 아주 길고 천천히 모든 공기를 내뱉습니다. 단 한 번의 생리학적 한숨은 혈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뇌의 교감신경의 흥분을 늦추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동시에 길어진 날숨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즉각적인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과정을 2-3번 반복하면 몸 전체가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발표나 운동 경기 전에 각성 수준을 높여야 할 때는 코를 통해 짧고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반복하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은 일방적인 브레이크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스로틀인 셈입니다. 시야 역시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시야를 좁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교감신경을 더욱 흥분시켜 긴장도를 높입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시선을 들어 멀리 보고 시야를 넓혀 방의 양쪽 벽이나 창밖의 풍경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해보십시오. 이 파노라마 시야는 뇌에 지금 나는 넓고 안전한 공간에 있으며 위협은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편도체의 활동이 억제되고 명상 상태와 유사한 뇌파가 나타납니다. 생리학적 한숨과 파노라마 시야를 결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직후 시야를 넓게 확장하는 것을 단 30초만 실행해도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이 실험실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도구들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입니다. 명상 앱이나 상담 예약과 달리 우리의 폐와 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나 많은 시간 없이도 가장 바쁘고 압박감이 심한 환경 속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내장된 상태 조절 제어판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열쇠는 신경 가소성을 활용한 반복입니다. 두려움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아니라 수정 가능한 기억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기억을 떠올리거나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 기억과 관련된 뇌의 신경회로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약 6시간 동안 재강화 창이라는 분자적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기억을 업데이트할 준비를 합니다. 점진적 노출요법, 상상훈련, 심지어 가상현실 체험 등을 통해 이 창이 열려 있는 동안 안전 신호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면 뇌는 기존의 위협 예측을 새로운 안전 예측으로 덮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같은 단서를 마주했을 때 편도체가 경보를 울릴 확률이 점차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숲속에 난 무서운 길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걸어 다님으로써 그 길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산책로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은 이 과정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의 노출 경험을 재생하며 안전하다는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공포 회로는 가지치기 하듯 정리합니다. 이 반복은 학습 영역이라 불리는 강도의 스위트 스폿에 머물러야 합니다. 뇌의 가소성을 촉발할 만큼 충분히 각성되지만 전전두피질이 통제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너무 압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안전하게 쌓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거미 사진을 5초간 쳐다본 후 생리학적 한숨을 쉬고 이건 그냥 그림일 뿐이야 라고 되뇌는 작은 반복조차도 몇 주에 걸쳐 수백 번의 재강화 사건을 만들어내며 이업 회로의 시냅스 가중치를 조금씩 아래로 밀어냅니다. 수천 번의 작지만 의도적인 반복이 모여 마침내 우리 신경계의 안전과 위협에 대한 예측 모델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를 뇌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뇌의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이해하고 다스리고 심지어 우리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호흡이라는 닻을 내리고 시야라는 키를 조종하며 반복이라는 노를 저어 우리는 마음의 상태라는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항해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평온과 함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놀라운 뇌의 힘을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잠 못 이루는 밤,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해온 뇌와 신경계의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불안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생물학적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우리 스스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줄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막연한 추측이나 위로의 말을 넘어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명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형성되는지, 불안은 뇌의 어느 곳에 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뇌의 회로를 재설계하고 요동치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마침내 우리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